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몰빵 중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열심히 사모으고 투자하고 있는 이 기업만큼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인지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구독자가 10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10만 명 구독자 기원 이벤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저희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외국인이 몰빵 중인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 일단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 건설입니다. 여전히 데이터 센터는 여기저기 건설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알리바바도 현재 데이터 센터를 더 건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알리바바는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제품 가용 지역을 처음으로 멕시코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 주요 시장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아니 근데 알리바바가 뭐 그 정도로 데이터 센터를 많이 건설할 수준이 되냐? 뭐 전 세계로 보자면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데이터 센터 정말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알리바바가 많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중국으로 좁히면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시장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내수에서는 거의 전부기 때문에 알리바바가 더 크더라도 데이터 센터를 더 건설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도 최상위 업체 중 하나다. 우리는 AI가 미래고 확실히 트렌드라고 생각한다. AI와 대형 언어 모델을 지원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마저 사실 전 세계 한 5% 정도를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도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수요가 많은 상태인데 중요한 건 뭐냐?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 전력이 부족하고 그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천연가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올 초 최저치를 기록한 천연가스 가격이 이달 반등을 시작하면서 한때 애물단지로 전략했던 천연가스 ETN, 그러니까 ETF가 있고 ETN이 있는데, N은 뭐냐면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수익률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I 전력 수요와 함께 가격이 뛰었고, 올 여름부터 라니냐 도래 예상의 천연가스 사용량도 급증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름철에 이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곳에 태풍이 좀 들이닥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AI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천연가스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천연가스가 전력을 열심히 생산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석탄 발전소는 미국 내에서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있는 수순이라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발전원은 천연가스라 언급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천연가스가 계속 쓰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천연가스보다 이제 앞으로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어본다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는 이 전력망 구축에 따른 에너지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실 우리가 이 천연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또는 뭐 다른 걸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전력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력을 보내서 와서 받아야 되는데 전력망이 구축되지 않는 지역이다. 전력망이 없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이전에 뭔가를 건설하기 이전에 전력망 먼저 건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전체 전력 수요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4%에서 지금부터 2년 뒤 6%, 말이 6%지 지금 쓰는 거에 50%가 늘어나는 거고요. 2030년에는 10%로 확대됩니다. 그럼 지금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2026년까지 전력 수요 증가분을 고려하면 기존 발전소 설치 전망치에서 20%는 상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발전소는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요한 발전을 해서 전력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력망 구축도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발전소를 설치하면서 전력망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건설이 가능하다. 당면한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수요처에서 전력 생산이 가능한 수소와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왜 두 개죠? 수소 연료 전지는 전력망 연결 없이 수요처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점으로 빅테크들의 발주가 본격화된다. 아 그렇구나. 수소 연료 전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전력망 구축이 따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짓고 싶은 데다 데이터 센터 지어서 얻다가 뭐 만들어서 바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수소 아니면 태양광이라는 건데 누가 봐도 수소 연료 전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보이죠. 아니 근데 수소를 어떻게 만들어? 만들 수나 있나요? 친환경으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래서 그 방법이 뭘로 만들어졌냐? 이 수소 연료 전지를 써야 되긴 하는데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공급하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SOF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OFC가 뭔데? SOFC입니다. SOFC 개발에 나서는 이유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분산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전력 공급 때문인데 이게 뭔데요? 분산 발전 중에서도 이 연료 전지는 친환경적이면서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아 상시 가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SOFC라는 게 연료 전지입니다. 근데 연료 전지가 여러 가지 뭐 이 종류에 따라 PAFC, 뭐 FMFC 등등등 나뉩니다. 4개 정도로. 그래서 친환경적이면서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태양광, 해 없으면 전력 안 만들어지죠. 풍력, 바람 안 불면 안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상관이 없더라. 연료전지 타입 가운데 SOFC는 고체상의 세라믹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600도에서 1000도의 고온에서 운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좀 비싼 것들은 백금을 사용합니다. 딱 봐도 백금하면 비싸잖아요. 근데 SOFC는 백금이 아니라 고체상의 세라믹을 전해질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편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연료전지 타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온도에서 작동되기 때문에 발전 효율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전지는 뭐 자동차나 이런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보통 건물 발전이나 분산 발전용으로 쓰이는 게 SOFC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 다른 건데 SOFC는 건설, 분산 발전 중심으로 들어가는 연료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데 알려줄 겁니다. 일단 고온 작동으로 값비싼 귀금속 촉매를 아까 뭐 백금 같은 거를 이용하지 않고도 반응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고온의 폐열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개질 반응이 가능해 개질기를 간소화할 수 있고 LNG나 LPG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합니다. 그게 SOFC라는 거죠. LNG나 LPG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SOFC는 천연가스를 수소로 변환하는 개질기를 장착해서 산소와 화학 반응을 시켜서 전기와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차랑 비슷해요. 말 그대로 수소와 산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수소를 천연가스에서 꺼내는 거죠. 그래서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에서 탈황을 한 상태에서 만드는 게 이 개질기예요. 그래서 탈황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황이 나오질 않겠죠. 탄소 배출량도 적고 고효율이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쓰긴 쓰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고 좀 더 친환경으로 쓰기 위해서라면 SOFC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뭐 쓰는 사람이 늘어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확인해 보면 이게 SOFC의 성장입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솔리드 옥사이드 퓨얼셀 마켓입니다. 이게 SOFC죠. 그래서 글로벌 SOFC 마켓에 대한 성장인데 보시면은 쭉 2023년, 2024년 뭐 이때까지는 성장률이 뭐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2025년, 그러니까 내년 되면서 갑자기 확 뛰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만 7, 80%가량 성장을 하고요. 쭉쭉쭉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FC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근데 SFC 관련해서 뭐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데이터 센터에 SOFC 기반한 전력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SOFC 선두 기업 미국의 블룸 에너지가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큰 연료 전지 기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인텔사와 전력 용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SOFC로 전력을 생산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죠. 인텔의 기존 고성능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블룸 에너지의 연료 전지 기반 에너지 서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100% 전부 다 SFC로 돌린다기보다는 일부를 돌려보고 괜찮으면 늘리겠다는 뜻이죠. 데이터 센터 외에도 AI 하드웨어 공급망 산업은 미국과 아시아 모두 블룸의 좋은 성장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좋은 성장 기회입니까? 데이터 센터에 이상적인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검증될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는 괜찮은데 친환경적이고 효율도 좋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AI의 폭발적인 수요와 맞물려 연료 전지의 공급이 확대할 전망입니다. 왜? 이건 전력망 없이 빠르게 데이터 센터 건설해서 빠르게 전력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찮으면 다들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만 태양광이라든가 다른 방향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당장 미국의 40%를 천연가스로 만들고 60%를 천연가스로 생산하겠다라고 앞으로 말을 하는데 그럼 당연히 SFC는 천연가스로 만드는 수소기 때문에 같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블룸 에너지가 SOFC를 만드는 게 왜 중요한데요? 이 블룸 에너지가 뭐냐? 바로 SK 에코플랜트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SK 에코플랜트는 SOFC 국산화에 노력 중이며 2020년 1월 블룸 에너지와 SOFC 부품 국산화를 위해 합작법인 블룸 SK 퓨얼셀을 설립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블룸 에너지랑 SK 에코플랜트랑 같이 합작사를 설립을 했구나. 그럼 큰 의미가 있겠죠. 경북 구미에 블룸 SK 퓨얼셀 제조 공장을 준공해 SOFC 국내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SK 에코플랜트는 최근 SOFC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 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SOFC가 지금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2012년에도 있었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올라오는 이유는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더라도 천연가스 쓰면 되지. 근데 친환경이 대두가 되고 있다. 두 번째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최근까지도 천연가스가 거의 역사적 최저점에 있었습니다. 뭐 1.5달러, 1.6달러 근처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상승 그리고 친환경 전력량의 폭증에 따라서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서 SOFC가 이슈가 됐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국내 기업과 함께 연료전지 본체 시스템에 사용되는 파이프와 용수, 전력 모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도 진행 중인 게 현재 SK 에코플랜트 블룸에너지의 합작사 블룸 SK 퓨얼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럼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면 SOFC 관련된 기업인데 에스코 에코플랜트와 블룸 에너지의 합작사인 블룸 SK 퓨얼셀과 연관이 돼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보니 천연가스 SOFC 수의 기업 어디냐? 바로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이 기업이 좀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눌리더라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천연가스 상승과 함께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기업이 한선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될지도 가격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시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에 대해 전력 공급 방안으로 SOFC가 주목받는 가운데 동사의 SOFC용 플러밍 모듈의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이 뭔데? SOFC용 플러밍 모듈을 국내 유일 단일 벤더로 생산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시스템의 연료 배분 기능을 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그걸 누가? 한선 엔지니어링이 단일 벤더 국내 유일 생산 중이다. 동사의 국내 주요 고객사가 어디라고? SK 에코플랜트. 아까 전에 블룸 SK 이 합작사를 설립한 기업 중 하나죠. 중국 최대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때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에 SOFC를 직접 설치한 기업입니다. 그렇구나. 한선 엔지니어링이 에스코 에코플랜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미국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데이터 센터에 SOFC를 설치해 활용할 예정이고 한선 엔지니어링의 플러밍 모듈 역시 기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근데 주가가 좀 높지 않습니까? 확인했고요. 근데 지금 우린 어디에 관심 가져야 된다?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렇더라도 저는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1,500원부터 저희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00원 부분이 우리한테 기회다라고 보고요. 아마 단기간에 올랐던 천연가스가 좀 어느 정도 눌림세가 나와주고 플러스 아파로 블룸 에너지가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지금 단기 과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단일가로 들어가고 하면은 한 1,500원까지는 충분히 눌림목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00원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둬야 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한선 엔지니어링이고요. SOFC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얘기했고 SK 에코플랜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1,500원에 이 세 가지 이슈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고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10만 명 기원 이벤트로 아까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전화번호 같은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고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어플이 뜹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HBM, 그 다음에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10만 명을 기원하면서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니까요.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 리얼 추천주에서는 24일, 23일, 20일, 21일, 20일, 17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장전에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직접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욕심 안 부립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